용산은 미래 10년 후에 천지개벽형 변화를 가져올 아주 핵심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용산 어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 최근에 일어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쭉 고민해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현황을 통해서 전국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 정책도 한번 살펴보고, 물론 여태까지 발표된 정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 그리고 4번의 3기 신도시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어떤 시각들이 있냐면 3기 신도시만 공급되면 수도권 공급은 완전히 이렇게 평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부 전문가와 정부와 전문가와 물론 일반인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 냉철하게 우리 5, 6년 후 20년대 후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GTX 너무나 많이 이제 회자돼서 이게 수도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저는 철도 강의를 부동산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철도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조선일보 부동산 트렌드쇼를 통해서 철도 역세권 투자 전략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강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보면 돈줄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영향 요인, 지금 제가 주목하는 가장 큰 변수가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영향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쭉 시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입니다. 자, 서울 지도를 제일 먼저 펴놨습니다. 서울 지도를 보게 되면 너무나 익숙한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경계를 이렇게 쭉 동서남북 경계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서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생겼다. 잘생겼다죠. 자,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자연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뭡니까? 한강. 우리는 서울을 얘기할 때 늘상 입에 붙어서 얘기하는 게 강남, 강북이잖아요. 강남, 강북, 강서, 강동. 그렇지 않습니까? 강입니다, 강. 강이 서울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 이 강은 물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팔당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강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W자를 그리면서 갑니다. W자.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W. 그래서 이 W는 한강에 사는 가치, W, 웰스, 부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ON, 원, 돈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적게는 같은 단지에서 4억, 많게는 7, 8억씩 차이가 납니다. 한강에 접해 있냐, 보이냐 안 보이냐. 대표적으로 지금 한강 조망을 가장 극대화한 새 아파트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반포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맨날 얘기하는 아리팍, 아크로 리버팍, 아리팍. 아리팍은 어떤 아파트를 재건축한 겁니까? 신반포 1차 라는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예요. 예, 저는 신반포 1차 시절부터 추천을 했어요. 1차 시절부터 이걸 빨리 사시라. 예. 당연히 3배 이상 올랐겠죠, 그죠? 예, 1차 시절부터. 자, 아리팍은 한강에 400m 정도 접해 있어요. 400m 정도. 자, 그래서 반포 시대를 열은 거예요. 이 한강에 접한 새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반포 시대를 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반포가 서울의 아파트를 선도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로 빨리 변신한 그런, 제일 먼저 한강변에서 변신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포가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압구정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포는 지금 한강 이면 시대에서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주공 2단지, 반포자이 3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쪽 한강 이면, 이 후면, 이쪽 안쪽이 재건축 속도가 좀 빨리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리팍을 비롯한 아크로 리버뷰, 여기 라인에 리버뷰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한강 전면의 아파트 새거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제일 비싼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반포주공 1단지, 요 제일 큰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주목을 받는 상태가 됐고, 이들도 지금 이제 이주를 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옆에 방금 얘기했던 아리팍이 있고, 바로 옆에는 또 뭐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베일리,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인 원베일리가 이 한강을 딱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포대교를 바로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옮기게 되면 한강변에 있는 미래의 반포의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신반포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반포 2차 아파트는 이렇게 한강에 다 새 아파트로 바뀌면 거의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제일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뒤에 이제 신반포 4차라는 데가 같이 있죠. 생활 편의시설이 제일 좋아서 주부들이 선호하는 신반포 4차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포는 이렇게 한강 전면 시대로 부각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잠깐 얘기했던 반포와 압구정은 한강에서 강남에서 아주 주력인 두 군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남에서 반포와 압구정. 자, 둘 간에 누가 형이고 동생일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압구정이 형인 것은 뭐 누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포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 자, 그러면 둘 간에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격차는 얼마 정도 될까? 몇 억 차이가 날까? 같은 평형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은, 예를 들어서 평수가 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뿐만 아니라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에서 제일 잘 나갈 것으로 강남에서 기대되는 지역은 뭐 여전히 반포 압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서 또 하나 주력으로 볼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지역이 나타나는데 다름 아닌 용산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한 가운데 있는, 더군다나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으면서 원형, 이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용산입니다. 요새 용산이 이제 대통령실이 옮겨가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용산은 미래 10년 후에 천지개벽형 변화를 가져올 아주 핵심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최고의 테마는 용산과 반포와 압구정, 이렇게 삼각형인 트라이앵글이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겠습니다. 반포와 압구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현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거지만, 이 용산의 변화는 지금 낡은 그런 주택이든 아파트든 이런 상황이 천지개벽형 변화를 거쳐서 약 4만 세대급의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4만 세대, 공원을 중심으로 4만 세대. 우리가 송파 위례신도시가 4만 3천 가구예요. 위례신도시급의 그런 새 아파트 규모가 여기 용산에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만큼 방금 얘기했던 천지개벽형 변화입니다. 압구정은 미성, 신현대, 구현대 쭉 그때 한양 587까지 6지구까지 해서 현재 1466가구예요. 1466. 이게 뭐 재건축해서 세대수 늘려봤자 한 14,000, 5천 가구 되면 끝이에요. 자, 4만 가구가 들어선 용산이다. 다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용산 어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 누구나 다 아는 공원 동쪽에 한남뉴타운이죠. 한남뉴타운. 유엔사 공원에 접한 용산구청 바로 밑에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바로 안쪽에 있는 청화 아파트,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한남뉴타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대략 한 2만 가구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한남뉴타운보다도 훨씬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그건 뭐 누가 봐도 중앙에 있는 자리는 공원의 남쪽에 있는 동부 이천동에서
서빙고, 신동아까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전형적인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매일 지형 지세에 가장 최적화된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산, 임수, 정남향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배산, 임수, 정남향. 이 자리가 그런 거죠. 이를테면 한강 맨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익, 왕궁, 점보는 한동이죠. 점보, 반도, 여기 신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현대 맨션은 이제 리모델링까지 합치게 되면 여기가 7, 8천 세대급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이 자리가 사실상 중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늘상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은 남산 고도 제한에 걸려서 3구역 같은 경우는 높이가 10층 정도에 머물 확률이 높고요.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한남 뉴타운 5구역, 반포대교 동쪽에 있는 5구역은 지금 23층 정도로 기획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별거 놔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주택단지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리가 건축의 기본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질 때 건폐율의 핵심적인 증가로 나타나요. 지금 서울에서 지어진 아파트, 최근 2, 3년 새 입주한 아파트가 아까 얘기했던 아리파크, 대림 아리파크, 그 다음에 송파 헬리오시티, 서울의 최대 단지라고 해서는 9,510가구,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이 건폐율이 20% 정도 됩니다. 20%. 강남에서 제일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는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그 건폐율은 9%에 불과합니다. 건폐율의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시라고 생각되지만 잠깐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만 추가하면 대지가 100평이 있으면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이 20%면 100평 중에 20평만 건물을 짓고 80평은 공지, 땅이 남는 거니까 이것은 단지 내 공원을 활용하던 그야말로 여기서 쾌적하게 정원을 조성하던 여러 가지 빈 땅이 많을수록 그 단지는 쾌적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게 한남 뉴타운의 3구역은 지금 40% 정도까지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예요. 40%로 하면 대지가 100평인데 건물이 40평이나 들어서는 거니까 남는 땅이 60평밖에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밖에 안 되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가보면 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죠. 그냥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건폐율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도 답답하다고 하는데 잠실 아파트는 15, 16% 정도 수준이에요.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가 15, 16%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답답하다. 이제 물론 위안을 삼을 수 있죠. 10층밖에 안 되니까 낮아서 좀 괜찮을 거다. 다른 데는 한 30층 되니까 답답한데 한 10층밖에 안 되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눈높이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자연적인 시각은 고개를 들지 않는 한 3, 4층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시각의 이 각도가 10층짜리면 이미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10층이나 20, 30층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결론, 우리의 기대만큼 그런 쾌적성을 가져오기는 약간 한계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고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경쟁력이 지금 강남역에서 또 신사역까지 지하철 신분당선이 개통돼 있잖아요. 자,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생명력이 유지되려면 신분당선 역을 하나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결정적인 교통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계획은 신사역까지 와 있는 신분당선이 동빙고역은 대략 위치가 어디냐면 수송사 부지, 미군 수송사 부지 이쪽 자리, 한강 중학교 위쪽 이쪽 자리 정도의 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역이 박물관역, 용산역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에서 역을 찾아가려면 너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강역 신설이 이들을 살리는 결정적인 거라 보면 됩니다. 자, 철도는 제가 16년대 강의를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철도역을 하나 만들려면 2천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해요. 경전철은 한 1,000억 정도. 그러면 2천억을 이 지역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2천억을 들여서라도 이 한남 뉴타운은 역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한남동에 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입니다.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힐. 뭐 연예인들이 집중적으로 살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한남 뉴타운이 완성되고 유엔사 부지, 수송사 부지의 고급 주상복합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은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방. 지금은 최고일지언정 미래 새 아파트가 4만 세대가 공원 주변에 나타나게 되면 이들의 입지는 변방이다.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인다. 공원이 가깝냐? 못 간다. 철도가 있냐? 없다. 그냥 나 혼자 운둔의 세계에서 살 거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 그건 한계를 맞이할 거로 예상됩니다. 자, 이 한가운데 있는 동부 이촌동 서빙구의 신동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들은 재건축되는 순간 건너편 반포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한강 맨션은 5층짜리인데 여기는 기획안이 지금 한강변에 68층짜리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68층짜리. 그리고 한강변에는 조합원 그 아파트가 5층짜리인데 세 동 있잖아요. 세 동. 이 사람들을 다 한강변에 주기 위해서 한강변에 또 한 동을 만들고 이게 높게 60층 넘게 지는 거는 뒤에 있는 조합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고 기존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동짜리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층짜리에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한강맨션. 오른쪽에 신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는 제가 제 책에서도 명명한 서울 최고의 조망권 아파트다라고 합니다. 아까 아리팍이 한강변에 400m라 했는데 요거는 자기 단지만 한강에 접한 길이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로 800m. 5층 그 신동아 상가가 5, 6층밖에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넘어가게 되면 이 200m도 조망권도 확보한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1km를 한강 조망을 이렇게 라운드로 확보한다. 라운드로 원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는 부채살 모양의 조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리팍이 400m에서 단지 내 30% 정도의 그런 입주민의 조망을 확보해 줬는데 30%, 400m가 30%라고 하게 되면 800m니까 단지 내에서 800m, 1km니까 30%가 아니라 2배 이상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60%, 70%가 한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 중에.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해서. 자, 그리고 못 보는 3, 40%는 그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 공원을 보면 됩니다. 뒤에도 공원. 이 공원 조망. 그래서 거의 조합원의 대부분은 한강이든 공원이든 조망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한강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보고 한강을 볼 거냐 공원을 볼 거냐 선택을 하면 저는 어디를 볼까요? 저는 공원을 봅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 여기서 20층, 30층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한강을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조망 포인트는 한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건너편 반포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한강폭은 거리가 1km가 최고 1.2km 정도, 좁으면 800m 정도의 강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도 전 세계에서 하나의 도시를 관통하는 강폭으로서는 뭐 거의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뭐 파리의 세인강을 가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개천이잖아요. 개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파리의 세인강은. 자, 이런 천혜의 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망을 최대 극대화하려면 어디에 가 사셔야 되냐면 3층에서 10층 사이에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해서 저쪽 반대편 아파트가 보여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층이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3층 정도만 돼도 아주 좋은 조망을 확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말씀을 드렸고 더 확장을 시키면 서쪽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는 현재 8,200세대인데 이게 재건축이 되는 날 여의도의 변신은 뉴욕의 맨해튼을 만들 거다라고. 여의도가 서쪽에서 쫙 8,200세대가 재건축이 될 경우 이 여의도의 가치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의도는 뭐 평당 1억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을 것이냐? 여의도의 최대 단지는 시범 아파트죠. 시범 아파트. 시범 아파트는 여기 오신 우리 이 집은 수강을 하시는 수강생들보다 대부분의 분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게나 생각됩니다. 시범 아파트가 몇 년생입니까? 1900 앞에 7자입니다. 70년대, 70 몇 년일까요? 1년. 자, 그런데 71년생 똑같은 아파트가 아까 얘기했던 동부이촌동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71년생일까요? 아까 좋아진다는 한강맨션이 71년생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시범 아파트가 제일 큰 단지인데 제일 입지가 좋으냐? 요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불편스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일 좋은 아파트는 여의도에서 사업성이 제일 좋은 아파트를 먼저 거론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다름 아닌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 삼부 아파트의 일부가 상업지역입니다. 이들은 뭐 6, 7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이미 상업지역이니까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업성이 제일 좋은 자리죠. 상업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지상 제일 괜찮아 보이는 자리로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모카 아파트입니다. 여의 나루역 옆에 있는 모카 아파트. 단지가 크진 않습니다만 이 모카 아파트하고 서울시에서 3부 아파트를 같이 통합해서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상업지가 아니니까 30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서울시에서 600%를 줄 테니까 너네 통합 재건축하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다면 모카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는 한강 조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안 한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600%를 받으면 일단 300%보다 2배를 높게 지으세요. 얼마나 사업성이 좋아져. 모카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 대신 통합을 하는 대신 그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우리 삼부하고 모카 우리가 재건축을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재건축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자기 자리에서 통합은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알아서 재건축하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반포에 원베일리,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원베일리 들어보셨죠? 거기가 신반포 3차가 이렇게 길게 한강변에서 경남 아파트가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통합은 하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어졌을 때 모카와 삼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여의도 고등학교가 5층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강을 동남향으로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확보하게 돼요.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여의도의 상황,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강변에서 다시 한번 동쪽에서 빛날 자리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에서부터 4구역까지 앞으로 지어질 세대수는 여의도의 현재 세대수 8,200세대급으로 지어진다. 여기 8,200세대가 들어가면 현재 이 서울숲공원 옆에 있는 옛날 오래된 아파트인 한화 갤러리아 폴의 대리마크로, 그 다음에 지어질 부영의 아파트 앤드 한강변에 있는 트리마제에서부터 1, 2, 3, 4 영동대교까지 이렇게 8,200가구가 영동대교까지 이렇게 지어져요. 이게 영동대교예요.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8,200세대가 한강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의 가치는 바로 압구정의 건너편에 있다라는 그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은 한정거장 지하철, 서울숲 여기서 타면 바로 압구정 로데오까지 한정거장. 이들은 뭐 강남 출신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자리도 충분히 강남과 연계성이 커질 걸로 봅니다. 압구정에는 아버지가 살고 성수에는 아들이 살면 딱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에서 한강에서 제일 괜찮아질 핵심은 5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염창동, 등촌, 가양 요 일대도 사실은 은근 괜찮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 자리들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늘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단지마다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차는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이 송파구가 이 서초 강남에 눌려서 같은 강남 3구인데 여기는 가격이 뭐 멈춰 있는데 왜 여기만 서초 강남만 올라가냐고 기자들이 막 질문합니다. 송파는 뭐 강남 3구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뭐 넘버3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넘버3는 넘버 2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강남의 넘버 1, 2가 아들, 딸을 집을 얻어줄 때 넘버 3에다 얻어줘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1, 2는 안 되는 거예요. 송파 자체는. 이 아까 얘기했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여기 파크리오까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가 LC에는 아예 50평대가 아파트가 없고요. LC에는 없어요. 50평대 아파트가 40평대가 제일 큰 거예요. LC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51평, 53평이 제일 큰 아파트예요. 지금 얘기한 아파트 중에서. 결론은 뭐예요? 부자들이 살 수 있는 평수로는 너무 좁아서 여기 잠실에 부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60평이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송파가 강남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지어지면 나타날 때가 있죠. 다름 아닌 잠실에 앞으로 지어질 한강변에 중대형 아파트가 누가 있습니까? 잠실 장미 아파트. 5단지는 중대형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현재 평형은 34, 30, 36 중산층 아파트여서 그 또한 부자들의 영역은 아니고 앞으로 지어지면 이제 중대형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다 약간 있습니다. 약간. 그러나 이미 60평대가 있는 장미 아파트가 오히려 여기서는 좀 부자 아파트입니다. 잠실에서는. 물론 한강변이 아닌 데서는 이제 아시아노촌이라는 데가 있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 그렇게 집중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씩은 챙겨봐야 될 게 이 광장동 극동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광장 극동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학군도 괜찮고 학원가도 잘 돼 있고 해서 나름은 괜찮긴 합니다. 이 광장 극동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암사 쪽, 천호 암사 쪽에는 뚜렷하게 뭐 얘기하기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자리는 있기는 해요. 근데 뭐 확연하게 어느 지역에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자리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짝 나가 보겠습니다. 김포, 고촌. 그 다음에 한 번 더 뻗어 나가 보겠습니다. 하남미사. 여기가 이제 한강이 보인다. 이 미사 한강이 보인다. 여기가 아파트가 36, 7평짜리가 17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요 한강이 보인다가 여기가. 자, 그런데 미사의 강 건너편에 여기쯤에 있는 남양주 와부읍 덕소는 한강을 남양으로 보면 건너편이 미사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쌉니다. 물론 싸다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싸다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쭉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26번째 구로 격상될 만한 자리는 광명과 구리가 있는데 당장 구리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8호선이 암사에서 구리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 별내까지 가잖아요. 별내까지. 구리에서 암사에서 선사, 여기 선사공원에 한번 쓰고 뭐 토평에 한번 장자 이사거리에 쓰고 구리역에 한번 쓰고 여기 구리 도매시장 사거리에 한번 쓰고 다산 신도시에 서고 별내 나중에는 여기 별가람까지 가서 당고개에서 진접 가는 전철이 개통됐잖아요. 4호선. 거기하고 8호선이 가서 붙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남양주에서 진접 이런 데는 아주 좋아지는 자리죠. 예. 야, 이거는 이제 뭐 북쪽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구리는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남쪽이 강동구예요. 강동구, 고덕의 건너편이 구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형상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구리가. 그래서 구리는 나름대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명은 광명 역세권이 좀 좋아집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인 김에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천이라는 데가 보이는데 이게 경마장 트랙이에요. 이게 경마장. 과천에서 꼭 주목해야 될 곳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남쪽에 인덕원 밑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3기 신도시 중에서 중소택지 중에 과천지구라 해서 원래는 7천 가구를 계획했는데 10,000 가구로 입주할 자리가 과천지구라 해서 선바이역 옆에 있어요. 선바이역 옆에. 이 자리는 3기 신도시를 신도시급과 중소택지급을 다 합쳐서
신도시급, 중소택지급을 다 합쳐서 10,000가구짜리에 불과하지만 제1순위로 청약을 해야 될 자리가 여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신도시급이 여기 뭐 고양 창릉, 뭐 여기 하남 교산 뭐 있지만 하남 교산, 뭐 남양주 왕숙 이렇게 신도시급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하나 지도를 놓고 30분을 떠들었습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 미리 전제하지만 방금 얘기한 3기 신도시가 서울을 책임지는 것은 아주 일부의 그 상황이고요.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문제를 꼭, 자, 서울을 떠나기 전에 그럼 한 번 더 찍으면 제가 늘상 얘기해왔던 시간이 역시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식상할 수 있지만 서울을 떠나기 전에 주목해야 될 자리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보면 월계 3호 4차, 미미3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월계 3호 4차, 미미3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주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쪽 그 노원, 거기는 행정구역상은 노원구 월계동인데 이쪽에 이 라인, 이 도로가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어떻게 된다? 지하화된다. 그죠? 이거 한 3주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완공은 28년. 양쪽 도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서쪽 도로를 먼저 해요. 서쪽 도로. 양쪽을 다 공사할 수 없으니까 먼저 하는 게 왼쪽부터 하는 거, 왼쪽부터. 서쪽부터 하는데 이게 28년 완공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 도로는 34년 완공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사야 되는 거예요? 왼쪽 도로변에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죠. 왼쪽 도로변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광운대 라인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광운대는 역세권 개발이 1번 호재고 2번 호재가 GTX 호재가 있는 거죠. GTX. 광운대에서 만약에 GTX 타고 강남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역을 세보겠습니다. 광운대에서 탔다. 강남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몇 개인가? 맨 처음에 청량리 하나, 두 번째 왕십리 하나, 세 번째 삼성역, 세정거장이니까 얼마? 10분 만에 간다. 이렇게 10분 만에. 그럼 뭐 강남 가는데 10분 만에 도착하면 뭐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된다는 것은 그 간선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이 중랑천이 바로 수변공원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수변공원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수변공원. 그 다음에 뭐 10분 시간 있다 그러면 10분 지금부터 10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철 1호선이 있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슬슬 걸어가서 공릉역에 가면 7호선을 타고 지금도 강남을 갈 수 있어요. 공릉역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일단 서울을 빨리 떠나겠습니다.